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겨울바람이 뼈를 내는 듯 차갑게 불어오는 밤이었다.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려앉는 하얀 들판 끝자락에 녹슨 철창 안에 웅크리고 있는 하나의 생명이 있었다. 하얀이는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돗개였다. 새하얀 털의 검은 점들이 점점이 박힌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천사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하얀이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며칠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린 털은 엉켜 있었고 한때 초롱초롱했던 눈동자는 이제 초점을 잃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 후. 하얀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오르지만 그마저도 이제 가늘어져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차가운 철창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하얀이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도 않았다. 몸이 얼어붙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흘 전 주인 박철수는 하얀이를 이 철창에 가둬버렸다. 이놈의 개가 닭을 물어 죽였어. 이제 그만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거칠었다. 하얀이는 단지 배가 고파서 닭장에 들어갔을 뿐이었다. 철수가 며칠째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하얀이를 철창에 밀어넣고는 자물쇠를 채워버렸다. 얼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그 후로 철수는 하얀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물도 밥도 주지 않았다. 하얀이는 처음에는 끙끙거리며 울어댔다. 주인을 부르는 애절한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마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없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하얀 눈송이들이 철창 사이로 날아들어 하얀이의 몸 위에 쌓여갔다. 하얀이는 눈을 감았다. 이제 포기했다. 따뜻했던 여름날 주인과 함께 뛰어놀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행복했었다. 마을 건너편 작은 한옥에서 김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70을 넘긴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전쟁을 겪고 평생을 이 산골 마을에서 살아온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끙끙. 바람에 섞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의 정체를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박철수가 키우던 진돗개 하얀이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다. 눈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얼굴을 때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 멀리 보이는 철창 쪽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철수라는 놈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많은 동물들을 키워왔다. 개도, 고양이도, 심지어 다친 새까지도 보살펴 주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할아버지는 망설였다. 며칠째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더욱 거세진 눈바람을 보며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수진아, 나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며느리 이수진이었다. 서울에서 수의사로 일하다가 이 마을로 내려와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었다. 할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무슨 일이세요? 이 늦은 시간에. 그게 박철순의 개 말이야. 하얀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했다.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가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랴부랴 준비를 했다. 두꺼운 담요와 응급치료 도구들을 가방에 넣고 따뜻한 물병을 준비했다. 그녀의 차는 곧 눈길을 헤치며 김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수진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큰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고맙다. 같이 가자. 둘은 눈길을 걸어서 철창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 속에 깊이 파묻혔다. 손전등 불빛이 하얀 눈밭을 비추며 앞길을 안내했다. 철창에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나 가슴이 아팠다. 인간의 잔인함 앞에서 무력한 동물들을 볼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기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전등 불빛이 녹슨 철창을 비쳤다. 그 안에서 하얀 덩어리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얀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철창 앞에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보았다. 하얀이는 코너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하얀아, 괜찮아. 우리가 왔어.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얀이의 귀가 약간 움직였다. 아직 살아있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박철수였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당신들이 누군데 내 개에게 손대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어눌했지만 화가 나 있었다. 수진은 일어서서 철수를 마주보았다. 저는 수의사입니다. 이 개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죽게 놔둬. 내 개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철수의 취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개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내 개야. 철수가 앞을 막았다. 하지만 김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다. 철수야, 그만해라. 이미 너는 이 개를 버렸잖아. 며칠째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이건 생명을 죽이는 거야. 할아버지는 상관하지 마세요. 상관없을 수가 있나.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위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의 건의였다. 철수는 잠시 주춤했다. 그 틈에 수진은 철창의 자물쇠를 살펴보았다. 오래된 자물쇠였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수진은 가방에서 작은 도구를 꺼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뭐 하는 거야? 철수가 다시 소리쳤지만 할아버지가 그를 말렸다. 철수야, 술 깨고 나서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자물쇠가 열렸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철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얀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수진은 담요를 꺼내서 하얀이를 감쌌다. 하얀아, 이제 괜찮아. 따뜻한 곳으로 가자. 하얀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맥박은 약했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하얀이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며칠간 굶어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다. 안 돼. 내 개라고. 철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수진과 할아버지는 이미 하얀이를 데리고 떠나고 있었다. 수진의 동물병원은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1층은 진료실과 수술실, 2층은 수진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하얀이를 데려온 수진은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다. 체온이 너무 낮아. 체온계의 숫자는 위험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진은 전기 담요를 가져와 하얀이를 감쌌다. 그리고 링거를 준비했다. 탈수 증상이 심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살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볼게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죠. 수진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다. 수의사가 된 지 10년, 이런 응급 상황은 수없이 겪어봤다. 하지만 매번 긴장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얀이의 발가락을 살펴보니 동상에 걸려 있었다. 다행히 괴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즉시 치료가 필요했다. 수지는 따뜻한 물에 적신 거즈로 조심스럽게 발가락을 마사지했다. 할아버지,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있을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밤새 지킬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를 구하자고 한 건 나야. 끝까지 책임져야지. 두 사람은 그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수지는 1시간마다 하얀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었다. 링거도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다. 새벽 4시경 하얀이가 약간 움직였다. 수지는 즉시 깨어나서 하얀이를 살펴보았다. 하얀아. 하얀이의 눈꺼풀이 약간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하지만 초점이 있는 눈빛이었다. 할아버지, 깨어났어요. 할아버지도 잠에서 깨어나서 하얀이를 보았다. 하얀이는 고개를 약간 들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약했지만 생명력이 느껴졌다. 잘했어, 하얀아. 이제 괜찮아. 수진이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얀이는 수진의 손을 느끼며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수진과 할아버지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하얀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너무 오랜 시간 배신과 방치를 경험한 탓이었다. 수지는 매일 하얀이와 시간을 보냈다. 직접 밥을 주고 약을 먹이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처음에는 수진이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던 하얀이었지만 점차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하얀아, 오늘 날씨가 좋네. 밖에 나가볼까? 하얀이는 이제 수진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하얀이에게 목줄을 채우고 함께 밖으로 나갔다. 처음 햇빛을 본 하얀이는 잠시 멈춰섰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자 하얀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가자, 하얀아. 수진과 하얀이는 마을을 천천히 산책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얀이를 보고 반가워했다. 모두들 하얀이의 사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얀이가 많이 좋아졌네. 수진 씨 덕분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하얀이도 조금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예전의 활기는 아니었지만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김할아버지도 매일 병원에 들렀다. 하얀이를 보러 오는 것이었다. 하얀아, 오늘은 어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얀이는 항상 꼬리를 흔들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나자 하얀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털도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났다. 예전에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되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하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하얀이를 계속 키울 수는 없을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저도 키우고 싶지만 병원 일도 바쁘고 하얀이처럼 큰 개를 키우기에는 공간도 좁아요. 진돗개는 활동량이 많아서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작은 동물병원에서 계속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줘야겠네. 네, 정말 좋은 분을 찾아서요. 수지는 며칠간 고민했다. 단순히 개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얀이를 진정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하얀이는 이미 한 번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실수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인가요? 개를 입양하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목소리의 주인은 정민호라는 사람이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최근에 퇴직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어떤 개를 원하시나요? 특별한 조건은 없어요. 그냥 서로 마음이 맞는 개면 좋겠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수지는 하얀이의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다. 한번 와서 보시겠어요?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병원을 찾아왔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하얀이를 보는 그의 눈빛에서 수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안녕, 하얀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하얀이에게 다가갔다. 하얀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민호가 급하게 다가오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민호는 1시간 넘게 하얀이와 시간을 보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하얀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제가 키워도 될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수지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민호 씨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최근에 조기 퇴직을 했다고 했다. 아내와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는데 특히 개를 좋아한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개를 많이 키웠어요. 진돗개도 키워봤고요. 하얀이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영리한지 알아요. 민호의 말에서 경험이 느껴졌다. 수지는 안심했다. 그럼 하얀이를 한번 민호 씨 집에 데려가 보시겠어요? 며칠 함께 지내보시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민호의 집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앞마당도 넓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다. 하얀이가 뛰어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하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호는 하얀이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하얀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보았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껴졌다. 민호는 하얀이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푹신한 방석, 물그릇, 밥그릇, 그리고 몇 가지 장난감들까지. 하얀이를 진심으로 맞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첫날 밤, 하얀이는 불안해했다. 개속문 앞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민호는 하얀이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무서우면 무서운 거야.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게 쉽지 않지.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얀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서 이해와 공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급하지 않아.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그날 밤, 민호는 하얀이 옆에서 잠을 잤다. 하얀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다. 둘째 날, 하얀이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민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하얀이는 부엌 입구에 앉아서 지켜보았다. 민호는 하얀이에게도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하얀아, 밥 먹자. 하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밥을 먹었다. 민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잘 먹네. 많이 먹어. 셋째 날, 하얀이는 민호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다. 넓은 마당을 보고 하얀이의 눈이 반짝였다. 오랜만에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민호는 공을 던져주었다. 하얀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공을 쫓아 뛰기 시작했다. 민호와 하얀이는 1시간 넘게 마당에서 놀았다. 하얀아, 재미있지? 하얀이는 혀를 내밀며 헥헥거렸다.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논 것 같았다. 민호는 하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넷째 날 아침, 변화가 일어났다. 하얀이가 먼저 민호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민호가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얀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민호의 발 옆에 앉았다. 하얀아. 민호가 놀라서 하얀이를 보았다. 하얀이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순간 민호는 알았다. 하얀이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 이제 친구가 된 거구나. 민호는 하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얀이는 눈을 감고 민호의 손길을 즐겼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수진이 민호의 집을 방문했다. 하얀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하얀아. 수진의 목소리를 들은 하얀이는 반갑게 달려왔다. 하지만 민호에게서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민호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많이 좋아 보이네요. 수진은 하얀이의 모습을 보고 만족했다. 털에 윤기가 흘렀고 표정도 밝아 보였다. 무엇보다 민호를 바라보는 하얀이의 눈빛에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저도 하얀이와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민호의 말에서도 진심이 느껴졌다. 수진은 안심했다. 하얀이가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난 것 같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하얀이와 민호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놀았다. 하얀이는 민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민호 역시 하얀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때로는 하얀이의 과거가 드러날 때가 있었다. 갑작스런 큰 소리에 몸을 움츠리거나 낯선 남성이 다가오면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였다. 특히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을 보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괜찮아, 하얀아. 이제 안전해. 그럴 때마다 민호는 하얀이를 달래주었다.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고 하얀이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런 민호의 인내심 덕분에 하얀이는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다. 민호는 하얀이와 함께 축제에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지만 하얀이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다. 민호 옆에 당당히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 하얀이가 정말 예뻐졌네. 민호 씨가 잘 키우셨나 봐요.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하얀이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은 것 같았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와 하얀이는 우연히 박철수와 마주쳤다. 철수는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하얀이네. 철수가 하얀이를 보고 중얼거렸다. 하얀이는 철수를 보자 순간 몸을 경직시켰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다. 야, 하얀아. 주인이 누군지 알지? 철수가 하얀이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하얀이는 뒤로 물러서며 민호 뒤에 숨었다. 이 개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철수는 잠시 항의하려 했지만 민호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포기했다. 하얀아, 괜찮아. 이제 그 사람은 우리와 상관없어. 민호가 하얀이를 달래주었다. 하얀이는 민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안정을 찾았다. 그 순간 하얀이는 깨달았다. 이제 자신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을이 왔다. 하얀이와 민호가 함께 지낸 지 반년이 넘었다. 하얀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개가 되어 있었다. 털은 더욱 윤기가 났고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그 절망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민호 역시 변했다. 하얀이와 함께 지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매일 아침 하얀이의 반가운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얀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얀아, 내가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민호가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얀이는 민호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나도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수진이 민호의 집을 방문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였다. 하얀이 정말 건강해 보여요.
몸무게도 딱 적당하고 털 상태도 완벽해요. 매일 산책시키고 좋은 사료도 먹이고 있어요.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거든요. 민호의 말에서 하얀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수지는 뿌듯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다. 참, 하얀이 이야기를 동물구조단체에서 사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물론 익명으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얀이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구조되었으면 좋겠어요. 민호는 흔쾌히 동의했다. 하얀이의 이야기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했다. 겨울이 다시 왔다. 하얀이에게는 두 번째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따뜻한 집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는 날, 민호와 하얀이는 마당에서 눈놀이를 했다. 하얀이는 눈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예전에는 죽음의 상징이었던 눈이 이제는 즐거움의 상징이 되었다. 하얀아, 눈이 좋아? 하얀이는 눈덩이를 쫓아다니며 신나게 짖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는 감동했다. 생명의 강인함과 회복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해 봄,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동물 구조 활동을 하는 방송국 제작진이었다. 하얀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는 것이었다. 하얀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요. 제작진은 하얀이와 민호의 일상을 며칠간 촬영했다. 아침 산책부터 저녁 놀이 시간까지 두 친구의 따뜻한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다. 촬영 중에 특별한 일이 있었다. 김할아버지와 수진도 출연하게 된 것이었다. 하얀이를 구조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었다. 그날 밤 정말 추웠어요. 하얀이가 살아있을까 걱정되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지금 하얀이를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수진도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수의사로서 많은 동물들을 치료해왔지만 하얀이만큼 극적인 회복을 보인 경우는 드물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많은 반응이 있었다. 하얀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동물 구조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기부금도 늘어났고 봉사자들도 증가했다. 하얀이가 정말 많은 일을 해냈네요.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는 하얀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른 동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다. 하얀이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유기견 입양률이 크게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얀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듬해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다.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얀이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서 다른 유기견들과 교감하는 활동이었다. 하얀이가 다른 개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센터 원장의 말에 민호는 관심을 보였다. 하얀이 역시 다른 개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첫 봉사활동 날 민호와 하얀이는 센터를 방문했다. 많은 개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하얀이도 예전에는 저런 모습이었다. 하얀아, 친구들에게 인사해볼까? 민호의 말에 하얀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른 개들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개들도 하얀이의 온화한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신기해요. 하얀이가 있으니까 다른 개들도 훨씬 편안해 보여요. 센터 직원이 놀라워했다. 하얀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개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다. 무서워하는 개들을 달래주고 사람들과의 교감을 도와주었다. 그날 이후로 민호와 하얀이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했다. 하얀이는 많은 개들의 멘토가 되었다. 하얀이와 시간을 보낸 개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속도가 빨랐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개가 들어왔다.
진돗개 믹스견이었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하얀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영양실조의 사람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얀이처럼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수의사의 말에 민호는 하얀이를 보았다. 하얀이도 별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얀이가 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하얀이는 조심스럽게 별이에게 다가갔다. 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하얀이의 온화한 에너지를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며칠 후 별이는 하얀이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였다. 정말 신기해요. 하얀이가 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한 달 후 별이도 좋은 가족을 만나 입양되었다. 별이를 입양한 가족은 하얀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입양을 결정했다고 했다. 시간은 흘러 하얀이와 민호가 함께 지낸 지 3년이 되었다. 하얀이는 이제 마을의 유명한 개가 되었다. 아이들은 하얀이를 보면 달려와서 인사를 했고 어른들도 하얀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민호 역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동물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하얀이였다. 어느 가을 오후, 민호와 하얀이는 처음 만났던 수진의 병원을 방문했다.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얀이 정말 건강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개는 드물어요. 수진의 검진 결과는 완벽했다. 하얀이는 건강한 8살의 진돗개로 성장해 있었다. 수진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민호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치료만 했을 뿐이에요. 하얀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민호 씨 덕분이죠.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할아버지도, 선생님도, 저도, 모두가 하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호와 하얀이는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하얀아, 우리 처음 만난 게 3년 전이구나. 하얀이는 민호 옆에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살살 불어와 하얀이의 털을 흩날렸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포기하고 싶었을 거야. 민호가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얀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니까. 하얀이는 민호의 무릎에 턱을 올렸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약속해. 하얀이가 민호의 손을 핥았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영원한 약속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하얀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다. 민호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다. 하얀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었다. 하얀이와 민호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하얀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 강연에서 청중이 질문했다. 민호는 하얀이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처받은 마음도 절망적인 상황도 시간과 사랑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어요. 하얀이가 그것을 증명했죠. 하얀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도 박수 소리가 크게 들려도 전혀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즐기는 것 같았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왔다. 아저씨, 하얀이처럼 상처받은 동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관심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 민호의 답변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하얀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얀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동물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유기견들을 입양하고 작은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겨울밤,
민호와 하얀이는 다시 그 뒷산에 올라갔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친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얀아,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아. 하얀이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 절망을 희망으로, 상처를 치유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이었다. 하얀이는 더 이상 겨울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겨울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고마워, 하얀아.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하얀이는 민호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것은 저야말로 고마워요 라는 의미였다. 두 친구는 별빛 아래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의 행복이 미래의 희망이 되었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었다. 시간과 인내심이 함께한다면 어떤 상처도 아물 수 있었다. 하얀이와 민호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희망과 함께.